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AI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1년 안에 600% 성장합니다. 이 주식이 진짜 AI 대장주가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통해서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영상과 함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로봇 산업에 대한 산업 리포트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는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 흘러가는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인 진짜 AI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도쿄도에서 저출산 15조 원을 쏟아부어서 AI 커플 매칭도 돈을 주고 난자 동결도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를 인공지능 AI로 매칭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사회 문제 수준이 아니고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했던 각 정부들의 오랜 수건과 같은 거죠. 그 문제를 만남의 장소 제공은 지금까지는 민간 서비스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심도 있는 시책을 통해서 커플 탄생을 뒷받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세 시점의 미혼율이 6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노력을 못 한다. 혹은 조금 소심하다 하면은 정부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에 정보를 기입해서 자동적으로 매칭을 시켜준 즉 정부에서 나서서 주선하는 이러한 AI까지 나오는 시대가 여러분들께 다가왔습니다. 이 AI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엄청나죠. 그래서 단순히 이 AI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겠고 도쿄도에서는 0세에서 18세의 모든 도민에게 월 5천엔을 지원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되겠죠. 0세에서 2세는 둘째 아이, 그러니까 0세에서 2세의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무상화, 결혼 예정인 커플에게는 공영주택 300채에 대한 우선 입주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시도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혼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복지를 하고 있고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합니다. 이게 아이를 키울 돈도 시간도 없는데 로봇 산업에 투자해볼까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10년 전에 비교하면은 절반 수준으로 엄청난 속도로 감소를 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자꾸 아이들 출생아 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자동화를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효 인력을 증가시키고 뭐 주 4일 근무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재택근무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의 안전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 4일제 근무도 하고 재택근무도 확대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현 정부의 숙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인구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인구 감소에 따른 수혜 산업이 당연히 관심이 집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로봇 산업, AI 로봇 산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과 AI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이 키울 돈도 시간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많은 편은 맞아요. 대한민국 10년간 근로시간이 10%가 줄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길다는 뜻이겠죠. 우리보다 더 긴 나라가 어디가 있나요? 멕시코가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OECD 최장 근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의 오류가 나오죠. 문제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38개국 중에서 출산율이 꼴찌인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2위입니다. 뭐 그렇다고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GDP가 한 12 정도 되고 멕시코가 15위죠. 우리나라보다 돈도 시간도 훨씬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기업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인식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50% 이상이었는데 17년, 18년, 19년, 20년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뭐 여기 저출산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사회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 실효성 없는 국가의 출산 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결혼 지원과 기피, 개인의 가치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시간과 돈의 문제로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좀 복합적인 문제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들의 트렌드를 보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현상에 이슈가 끼워 맞춰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방금 전처럼 뭐 아이 키울 시간도 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끼워 맞춰져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에 맞춰서 성장하는 산업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혜 보는 기업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반려견 쪽입니다. 이 패테크가 뜬다. 반려동물 건강도 맞춤형 AI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반려동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패테크에 뛰어드는 시장에 이 패테크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겠죠. 거기에 뛰어든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알파도라는 기업인데 반려동물 AI 홈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 하잖아요. 자가 검사지에다가 나타난 이 결과 자체를 스마트폰 앱에 입력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그간 쌓아놓은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즉, 이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이 반려견들이 표현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전해지지 않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건강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AI가 체크하는 기술이 지금 시장에 발달해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반려동물 엑스레이에 대한 사진을 분석한 후에 수의사의 진단을 돕게 하는 보조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파가 크다 보니까 통신사부터 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이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산업들, 직관적인 사업들이 가장 빠르게 우리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안일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집안일은 하잖아요. 앞으로 10년 뒤면
집안일의 39%를 로봇이 맡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상징이 되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 AI 로봇이 어디까지 대체가 가능할까라는 주목도가 있는데 AI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후에 집안일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내용을 로봇이 자동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개발이 더 빨리 된다면은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자동화 분야 순위에서는 1위가 이제 장 보는 일, 이게 이제 로봇 배송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2위로는 쇼핑입니다. 즉 로봇이 투입되면 종전 장 보는 시간이 거의 60%가량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주문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것들만 사오기 때문에 뭐 불필요한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시간 감소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가장 자동화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자동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분야가 어디냐? 아이, 노령자를 돌보는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동화가 상당히 늦어질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AI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인 게 가장 자동화가 될 확률이 높아요. 뭐 어디가 아프면 검사로 결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가스가 누수됐다.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에 있는 장보기, 쇼핑, 직관적이잖아요.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을 돌보는 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응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상용화시키는 데는 자동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현재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돈은 많이 들고 상용화는 늦어진, 자동화는 늦어지는 이 산업과 돈을 쏟아 부었을 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겠죠. 이 두 가지 중에서 기업들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동화가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AI 쪽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산업이 바로 챗봇 산업이죠. 이 챗봇 산업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AI 챗봇 바드를 자사 검색 엔진인 구글에 접목하려면은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알파벳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3조 3천억 건에 대한 사용 검색어를 처리를 했는데 구글이 만약에 이거를 바드를 활용해서 운용하게 된다면은 2024년도까지 최소 60억 달러 이상을 들여야 될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한화로 바꾸면 한 7조 정도 되겠죠. 물론 바드가 만약에 이 구글에 접목이 돼서 시장 점유율을 꽉 잡고 거기에 따른 광고 수익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만 지난해 알파벳의 수익이 660억 달러였습니다. 한 77조 정도 되죠. 작년 수익의 10분의 1 정도를 그냥 검색 엔진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오픈 AI사가 개발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1회 검색에 2센트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 돈은 한 25원이고요. 매달 1억 명이 10번씩만 사용하면은 한 달 비용이 250억 원이 발생합니다. 엄청나죠?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수많은 비용 중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바로 막대한 컴퓨팅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료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AI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빠르죠. 네이버가 2013년도부터 각춘천을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각 세종이 2023년 3분기에 정상적으로 오픈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각수진 같은 경우에는 각 춘천의 6배 규모로 세워지는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스트럭처로 클라우드 산업의 앞으로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즉 네이버가 앞으로 이 시장,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엄청난 수혜를 볼 수 있는
준비 자체를 10년 전부터 2013년도부터 했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거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성비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AI 반도체 회사 퓨리오사 AI가 글로벌 최대 인공지능 플랫폼 허깅페이스와 초거대 AI 전용 칩을 내년 상반기에 5나노 공정 기반으로 생산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을 사용할 경우에 이 엔비디아의 GPU, 즉 A100이죠. 지금 챗 GPT에도 들어가고 대다수의 슈퍼컴퓨팅에 들어가는 그 GPU에 비해서 전성비가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 조금 전에 말했던 이 250억이 들어간다 했죠. 만약에 퓨리오사의 AI 반도체 칩을 사용할 경우에 이 비용이 3분의 1 토막이 나서 80억 원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용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AI 반도체 회사인 퓨리오사 AI가 상당히 강력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AI 반도체의 최신 메모리 반도체인 HBM3을 탑재했고요.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인지 TSMC인지 아직은 밝힐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시장을 본다고 했을 때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개발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어딘가요? 바로 챗 GPT랑 바드죠. 그런 두 곳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많은, 즉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KI NX입니다. 이 KI NX 같은 경우에는 내년 과천 데이터 센터 실적으로 레벨업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얘네가 이제 IX 인터넷 연동 서비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CDN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얘네의 기업들에 대한 매출 중에서 가장 핵심이 IDC입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부분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시장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의 증가, 신규 고객의 임대 공간 확대, 고객의 데이터 사용량 확대에 따른 매출액이 증가하는 구조인데, 지금 AI 기업들의 임대 공간 확대, AI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량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즉 KINX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에서 이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입니다. 아니 무슨 네이버냐? 네이버 지금 많이 빠지지 않았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네이버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단 2013년 각춘천을 설립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용량을 미리 확보했죠. 10년을 내다본 네이버의 성구안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버를 통해서 검색, 쇼핑, 뭐 주요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요. 당연히 AI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을 오픈으로 더 많은 전력을 제공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센터 짓는 게 뭐 별거야 하실 수 있겠지만, 별거가 맞습니다. 이게 하이퍼 스케일로 지으려면은 단순히 그 건물 자체를 때려 부시고 그 안에 서버만 턱 하고 두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춘천에 있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 각입니다. 이게 크기가 축구장의 7배 크기고요. 이거 하나 짓는데 지자체, 정부, 민간 기업이 전부 다 합작해서 짓고, 짓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짓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량이 웬만한 신도시에 들어가는 전력량이랑 비슷하고요. 한전의 변전소가 여기 안에 서포트가 들어가야 돼요.
서버를 시킬 냉각수도 당연히 지자체의 배수지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도 뭐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진에 대한 설계, 향온, 항습, 예비 전력, 안전성 뭐 엄청난 고도의 기술들은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짓는 기업들은 스몰캡이 거의 없어요. 뭐 삼성 SDS나 LG, 포스코 ICT, 현대 오토에버, 뭐 KT 등 거의 대기업들의 자회사들 혹은 대기업 계열사들만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관련주들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를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네이버의 각 춘천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대단한데 각 세종 같은 경우에는 각 춘천의 6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AI 산업의 힘으로 네이버가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대형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반드시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AI 관련주 좋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다 좋은데 아까 말했던 나는 로봇 섹터도 궁금하다.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 어떻게 하면 다운받을 수 있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고요. 반드시 김용민의를 확인해야 됩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은 상당히 많은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옵니다. 잘못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신 다음에 설치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당연히 100% 무료고요. 이거 가입하면 또 전화 안 오냐, 광고 안 오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적지 않기 때문에 전화나 문자가 갈 수가 없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급등 추천주라고 적혀 있는 내용들을 클릭하시면은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는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클릭하시고 스크롤 내리시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PDF 파일을 제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를 시켜놨습니다. 100% 무료 다운이고요. 여러분들 영구 소장 가능하니까 다운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컨텐츠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저희 어플 같은 경우에는 평생 무료고요. 100% 무료로 평생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급등 추천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투자 포인트는 뭔지, 매매 전략은 뭔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뉴로메카 시장에서 잘 갔죠. 이런 종목군들도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있죠. 그 강한 이슈들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 강한 이슈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전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되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들어오셔서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떤 이슈가 강하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구나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뭐 매주 주간 증시 일정도 업로드가 되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이슈들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이 관련주에 편입이 됐는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내가 공략할 종목 알 수 있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이슈와 관련주 알 수 있죠. 어제자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이슈가 무슨 이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께서 투자에 대 있어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준비된 영상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내일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